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월급이 적더라도 모아야만 노후가 편해지죠. 물론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모으기 힘든 건 사실인데 자기하기는 아닙니다 생각되네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사실 뭐 맨날 돈 모아라 얘기하면 지겹잖아요. 지겨워도 할 겁니다. 지겨워도 몇 번을 강제해도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제 방송 보는 사람들이 부자 얼마나 있을까요? 부자 없어요 여러분. 뭐 중산층 또 얼마 없을까요? 대부분 서민이야. 서민들 사람들 안단 말이에요. 제가 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생활 수준, 물가, 돈 버는 거, 직업 다 압니다. 빠삭히 알아요. 얼마 수중에 남아있는지도 압니다. 근데 내가 보면 지금 서민들 문제가 뭐 있는 게 뭐냐면 점점 돈을 못 모으고 있어요. 점점 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서민들이 열심히 사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데 난 그 말 안 믿어요. 점점 열심히 살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리고 서민들이 생각보다 외식 많이 합니다. 외식도 많이 하고 소비 많이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서민들이 이제 소비 수준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행도 많이 가고. 지금 뭐 공항에 있는 사람들 보면 서민들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돈이 없다 이 말은 사실 난 납득하기 힘들어요. 열심히 사는 사람도 있지만 예전 대비 많이 적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으면 자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자본주의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다. 난 그래도 노력하고 살았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바로 통장 잔고입니다. 난 분명히 열심히 사는 통장 잔고 비어있다. 그럼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서민분들 통장 잔고본 바닥인 분들 바닥에서 못 나온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민의 삶을 겪어봐서 아는데 서민의 삶은요 돈을 모아서 이 동네에 나오겠다는 생각보다 그냥 그 달에 그냥 먹고 사는 걸로 끝나는 집들이 많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한 달 어떻게 그냥 보내는 정도? 어떻게든 월급을 좀 받는 것을 효율적으로 써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 동네에 나오겠다. 여기보다 좋은 동네 가겠다. 보다 건실한 생활을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살았던 동네에 잘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예전에 그 살았던 분들이 계속 살고 있어. 그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뭔가 개인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돈을 모았으면 그 동네 나왔겠죠. 더 좋은 데 갔겠지. 뭐 집을 사가지고 딴 데 갔다가 했겠지.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 많아요. 그래서 잘 안 가. 제가 좀 버릇이 있는데 원래 살았던 동네는 안 갑니다. 혹시나 마주칠까봐. 마주칠까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옛날에 그 안 좋았던 기억이 있죠. 힘들었던 기억이 떠올라서 안 가요. 이게. 보통 이런 거 있잖아. 뭐 옛날 어릴 때 막 동네 찾아가고 하잖아. 그런 것도 아니에요. 좀 힘들었던 경험이 많아가지고. 월급이 적으니까 돈 못 모은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월급이 적은데 돈 모으려면 안 써야 됩니다. 월급이 적으면요 그 남들 하는 거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월급이 적으면 내 주제 무슨 자동차야, 내 주제 무슨 최신형 스마트폰이야. 안 그러면 일을 더 하든가. 맞습니다. 일을 더 하든가. 근데 월급은 적은데 일은 일들 안 하려고 하고 워라밸 추구하고 뭔가 유행하는 것도 돈 쓰려고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적으면 안 써야 돈이 모입니다. 안 써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직구리 월급이다 하면서 계산하는데 외국의 경우에도 200만원 초반 300 이하는 그렇게 못 버는 게 아니에요. 세금 제외 500에서 600만원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죠.
직골의 월급이 싫으면 사업을 하세요. 단 안정적이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에 매달려야 하며 바캉스는 초반 5년간은 생각도 못하고 고객 많이 접하는 직업이면 엄청난 갑질과 시달림에 견딜 각오를 하셔야죠. 돈도 500만원씩 한 달에 따박따박 벌고 저희 8시 되면 정시 퇴근하고 토요일 편안히 쉬고 이런 일 따위는 세상에 없어요. 연봉이 억대가 넘어갈수록 개인 생활은 없는 사람이 많아요. 최소한 회사가 70% 이상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죠. 미국에 간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연봉 7, 8천이 되고 집이 다 마련돼 있으며 편안한 주말 생활과 스트레스 없는 직장 생활 그런 건 없어요. 한국에서 200만원 벌어도 어떻게든 아끼고 절약하며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주식 푸어, 명품 푸어, 쇼핑 중독 같은 거에 넘어가지 않고 5년 10년 살다 보면 어느새 조금씩 통장 잔고가 쌓이고 그건 엄청난 현실적인 자존감과 안정감을 가지게 만들죠. 돈 5천도 안 모아본 사람들은 돈 우습게 생각하죠. 집꿀이 어쩌고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런 무개념 손이나 들먹이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집꼬리 월급. 보통 많이 하죠, 집꼬리 월급. 월급 적은 분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에요. 근데 200만원 초반에 거의 중간값이에요, 중간값.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뭐 월급 못 받아서 문제인 것도 있지만 돈을 많이 써서 문제야. 돈을 많이 써가지고 월급 받는 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남들보다 많이 못 받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많이 써요. 많이 써. 그리고 1인 가구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1인 가구의 절대다수 빈곤층 맞습니다. 1인 가구 중위값을 보면 평균보다 못 벌어요. 평균보다. 왜 1인 가구가 가난하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1인 가구가 자기 집이 없어요. 자기 집에서 이제 살면 다행이겠지만 1인 가구 절대다수는 대부분 월세입니다. 월세. 그리고 어디 지방의 월세가 아니라 수도권 월세죠. 그래서 주거 비용으로만 거의 절반이 나가요. 나머지 비용 살아야 되는데 그거 아낀다고 해도 얼마 안 남습니다. 그래서 아마 1인 가구 상당수가 저축을 못할 거예요. 여자분들은 좀 많이 저축을 못할 겁니다. 세금 제외 500, 600만원씩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적은 비율. 전 세계에서 적은 비율이지만 선진국에서는 좀 많죠, 이게. 근데 선진국이 500, 600 번다고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부러워하시면 안 돼. 그만큼 나가는 게 많아요. 일단 세금 엄청나게 많이 뗍니다. 우리나라가 얘기했죠. 선진국 중에 세금을 적게 떼느라고. 진짜 적게 떼는 나라예요. 옆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세금 더 많이 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0만원 벌면 한 18만원, 19만원 뗄 거예요. 일본이 한 30만원 좀 더 뗄 겁니다. 같은 200을 벌어도. 미국은 더 많이 떼고.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소득은 높은데 또 그만큼 물가가 더 비싸, 이게. 그러니까 얼핏 그런 얘기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억 단위 버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1억 버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고. 실리콘밸리 같은 1억 벌어도 명함도 못 내민다고. 거의 뭐 살아가는 돈 다 들어간다고. 세금 내고 이제 뭐 주거 비용이나 이제 먹는 거에 돈 써버리면 없다고. 왜냐하면 많이 벌면 또 그만큼 그 주변 시설이 비싸,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많이 버는 동네나 이제 일자리 좋은 데 가보면 그만큼 뭐 이제 집값도 비싸고 음식점도 비싸고 그 주차요금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 이게. 집거리 월급이 싫으면 사업을 하세요. 단 안정적이지 않고 하루 24시간 일에 매달려야 하며. 근데 24시간까지는 아니다. 24시간까지는 아닌데 보통 사업을 하면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편한 게 아닙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걱정이 많아요. 보통 왜 월급쟁이 분들이 그
나 직장 생활하기 싫은데 상사 눈치 보기 싫은데 사업이나 할까? 사업하면 내가 사장이고 내가 밑에 사는 거들이고 내가 일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사업해야겠다 많이들 가지고 있는데 현실을 보면 사업하는 분이 밑에 직원 더 바쁘고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하고 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나마 잘 되면 다행이지. 그나마 잘 돼가지고 돈 잘 벌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진짜 힘들지. 안 되면 지금 잘 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이게 사업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게 지금 당장 잘 되더라도 앞으로 잘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 사업을 했다 이제 망하신 분들 보면 원래 안 됐던 게 아니라 잘 되다가 안 되는 케이스 많았단 말이에요. 잘 될 때는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았어. 근데 이제 사업 트렌드나 이제 뭔가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버티고 하다가 이제 벌어놓은 거 다 까먹고 그래서 이제 자본 잠시 당해서 이제 망한 케이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업이라는 게 여러분 아셔야 돼. 장기적으로 롱런하는 사업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 중에 뭐 자영업도 그렇고 개인 사업도 그렇고 잠깐 잘 되는 시기 누구나 다 있어. 이게 잠깐 잘 되는 시기는. 근데 쭉 잘 되는 시기는 별로 없어요. 쭉 잘 되는 그런 사업은. 쇼핑몰이 특히 더 그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막 오픈할 때 잘 되다가 한 3년 4년 유행 끝나고 있잖아요. 안 팔리면 그때부터 적자. 이게 엄청난 갑질과 시달림에 견딜 각오를 하셔야죠. 돈도 500만원씩 한 달에 따박따박 벌고 저 10시 되면 정시 퇴근하고 토요일 편안히 쉬고 이런 일 따위는 세상에 없어요. 없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돈을 많이 벌려면 그만큼 일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지금 돈 없는 사람들 우리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좀 생각 환경이 안 나아져. 당연히 돈이 없어서 일을 많이 해서 근로소득을 많이 만들어야죠. 연봉이 억대가 넘어갈수록 개인생활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최소한 회사가 70% 이상 삶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요. 이건 전문직들이 이런 경우 많죠. 예. 전문직분들이 지금 이 시간대로 일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다는 그만큼 책임진 일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이제 내가 내 받는 월급의 몇십 배의 어떤 책임질 일이 많은 거죠. 이게 일단 그 일에 대한 난이도도 있고 일을 뭔가 잘못했을 경우 리스크도 크고요. 그리고 그만큼 업무량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는 거야. 보통 뭐 강남 로펌의 변호사분들도 왜 돈을 많이 받냐면 그분들이 일반 사건 다루는 게 아니라 뭐 기업형 사건, 의료 사건 이런 거 다룬다. 그러면 이제 사건에 대한 어떤 그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벌금 이런 것들이 몇십억씩 왔다 갔다 거려. 얘가 어떻게 이제 소송에서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내 커리어도 거기서 왔다 갔다 거려 이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일 중에 편한 일은 없어요. 이게. 아무튼 내가 받는 월급이 적어도 어떻게든 거기서 이제 쓸데없는 돈 안 쓰면 모아 나가니까 너무 불만 가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월급 적다고 돈 못 모은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월급이 적어서 돈 모아야 돼요. 월급이 적으면 일을 더 하시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